만들어 볼 건 일명 라이트박스라는 효과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4개가 있는데 제가 메뉴의 거 왼쪽 거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가 검게 처리되고 이미지가 가운데 있어요. 클릭을 하면 쓱 닫히고 얘를 클릭하면 닫히고 얘를 클릭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 만들어 볼 건 일명 라이트박스라는 효과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4개가 있는데 제가 메뉴의 거 왼쪽 거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가 검게 처리되고 이미지가 가운데 있어요. 클릭을 하면 쓱 닫히고 얘를 클릭하면 닫히고 얘를 클릭하면 어딜 클릭해든 이렇게 해서 닫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얘를 보고 싶으면 얘만 별도로 여기에 보여줘야 된다고요. 지금 다운받으신 거에 HTML을 좀 보시겠습니다. HTML 구조를 보실게요. 자, HTML 구조를 보면 이렇게 리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있습니다. 라이트박스의 오버레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리스트로 되어 있는데 얘를 클릭했을 때 큰 이미지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여기 밑에 라이트박스 오버레이에 나오는 거라고요. 라이트박스 오버레이에 이미지의 경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이트박스 오버레이에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데 소스 안에가 비어 있다고요. 잘 보시면 여기가 비어 있다고요. 아까 클릭했을 때 큰 이미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CSS를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이 ID 라이트박스 오버레이에 CSS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게요. CSS 열어보십니다. CSS랑 여기 스타일 CSS랑 연결되어 있죠? 열어보실게요. 스타일 CSS를 보시면 어디가 핵심이냐면 여기입니다. ID 라이트박스 오버레이를 보면 얘가 픽스돼요. 전체 화면을 다 쓴다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가 검습니다. 아까 완료본을 봤을 때 이렇게 검게 처리되는 이 부분이라고요. 이렇게 전체를 다 검게 처리하기니까 화면을 다 채워야 되니까 얘가 포지션이 픽스드라고요. 화면을 다 채워야 되니까 위드와 하이트가 100%라고요. 확인됐습니까? 그 안에 이미지가 센터에 있게끔 CSS가 잡혀 있을 거라고요. 얘가 맨 처음에는 안 보여요. 오페서티가 제로라고요. 오페서티가 제로인데 화면을 다 쓰는데 트랜지션이 걸려있네요. 트랜지션이 오페서티가 바뀌는 과정을 0.3초에 걸쳐서 초반이 느린 속도 모델로 보여드려요. 그러면 이 라이트박스 오버레이다가 클래스명 뭐가 있으면 visible이라는 게 있으면 오페서티가 1로 바뀌래요. 그리고 링크 막아놨던 걸 풀으랍니다. 왜 푸냐면 완료본을 봤을 때 얘를 클릭해도 닫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쟤를 클릭했을 때 할 일이라고 우리가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건데 저게 여기에서도 지금 얘를 이게 아까 라이트박스 오버레이가 여기 전체 화면을 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안 보이지만 지금 있는 거라고요. 이 위에 오페서티가 0으로 돼 있어서 안 보일 뿐이지 지금 이 위에 있다고요. 이 위에 만약에 이 위에 있는데 이게 포인터 이벤트의 난이라는 게 만약에 없으면 이게 없어버리면 얘를 클릭할 수가 없다고요. 위에 있는 요소가 클릭을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위에 올라와 있는 녀석의 포인터 이벤트를 막아서 여기한테 링크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가 뚫리게 하는 거라고요. 열린 다음엔 얘가 다시 살아나야 열렸을 때 얘를 다시 클릭할 수 있으니까 다시 살려놔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저 이미지를 클릭하면 라이트박스에다가 visible이라는 클래스명을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라이트박스 안에 이미지가 있대요. 라이트박스 안에 지금 ID라고 해서 라이트박스에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 소스는 없어요. 어쨌든 이미지 소스가 들어오면 얘가 이 라이트박스 오버레이를 기준으로 해서 화면의 가운데 있게 하래요. 크기는 전체 대비해서 90%. 지금 가운데 있다고요. 올라오기 전에는 로딩이라는 GIF도 있어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얘를 클릭한답니다. 얘를 클릭한대요.
그러면 큰 이미지가 어디 있냐면 얘입니다. 이게 작은 이미지고 이게 큰 이미지라고요. 얘를 클릭하면 이게 썸이고 이게 큰 이미지라고요. 큰 이미지의 경로가 여기에 들어오게끔 짜야 되는 거라고요. 각각 클릭을 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의 주소가 여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확대된 이미지 안에 요게 확대된 라이트 박스 안에 얘가 있게 하는 거라고요. 클릭을 하면 뭘 클릭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 클릭한 거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주소를 여기에 가져와서 넣어주면 완성이라고요. 두 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클릭을 하면 이미지의 주소를 가져와서 저 소스에 넣어주는 거 플러스 얘가 나타나게 하려면 얘한테다 클래스면 뭐가 있어야 된대요? visible이라는 게 있어야 한대요. 스크립트를 짜서 할 일이 대표적으로 저 두 가지라고요. 식사하고 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본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리스트로 있고요.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 살짝 효과가 있는 것도 있네요. 플러스 얘를 클릭을 하면 전체가 검게 처리되고 이미지가 정가운데 있다고요. 자, 전체가 검게 처리되는데 뒤에가 살짝 비치게 되는 이 녀석을 만들려면 이 브라우저 전체를 차지하는 녀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녀석이 있고 얘가 이렇게 채워진다는 얘기는 내가 클릭을 하기 전에도 저 화면에 이렇게 검게 채우는 녀석은 화면에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CSS에서 안 보이게 처리가 돼 있다가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렇게 보이고 이미지를 다시 클릭하면 사라지게끔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돼요. HTML 그래서 구조를 봤더니 HTML 구조를 보니까 이렇게 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 검게될 처리 녀석 하나를 만들었다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얘를 자바스크립트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를 비슷한 효과를 구현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뭐가 있냐면 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링크의 타겟을 받으면 타겟을 받은 녀석을 화면에 보여줘라는 걸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떤 구조로 돼 있어야 됐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id1이라고 해요. 여기에다가 그러면 얘한테다가 만약에 지금 이걸 잠깐 지울게요. id1이라고 돼 있으면 이걸 클릭하면 얘가 타겟을 받을 거니까 얘가 타겟을 받으면 그 안에 있는 이미지가 보여야 되는 구조가 될 텐데 이렇게 타겟을 받아서 나오는 걸로 짜려면 스크립트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CSS로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id가 다 여기에도 id1, 2, 얘 2, 3 이런 식으로 해서 얘들마다 아이디를 다 준 다음에 그럼 얘를 클릭하면 얘가 타겟을 받을 거니까 타겟을 받은 녀석의 오페서티가 다시 1로 올라와 라고 해서 짤 수 있다고요. 순수하게 CSS로 짜면. 그런데 이렇게 짜면 여기에 얘도 로드하는데 여기 안에도 큰 이미지가 다 로드를 하면 페이지가 로딩하는데 오래 걸린다고요. 리스트가 저렇게 많은데 클릭할 때마다 얘를 펼쳐서 보이려고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다 넣어서 불러오면 이 페이지의 로딩 속도가 너무 올라가 버린다고요. 이렇게 무식하게 짜는 게 아니라 스크립트를 배웠으니까 스크립트를 배우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얘한테다가 지금 이미지에 여기가 비어 있어요. 그죠? 이미지의 이 부분이 비어 있다고요. 여기가 비어 있는데 우리가 리스트 하나 얘를 클릭을 하면 이거 하나를 클릭하면 지금은 누가 보이고 있는 거냐면 이 썸의 작은 이미지가 보여지고 있는 건데 얘를 클릭하면 여기 데이터의 라이트 박스 안에 있는 이 소스가 어디에 들어오게끔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를 짤 수 있는 거냐면 여기에 들어오게 스크립트를 짤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페이지마다 얘를 미리 다 로드를 안 해도 되니까 빨리 뜰 수 있다고요. 클릭할 때 그 녀석만 불러오니까 빨리 뜰 수 있다고요. 이런 테크닉을 써야 이미지가 많은 리스트나 포트폴리오나 상품이 많은 거에서 페이지를 빨리 뜨게 할 수 있다고요. 미리 다 해놓고 살짝 가리는 꼼수로 했다가 하면은 구현은 비슷하게 될 수 있지만 로딩 속도가 오래 걸린다고요. 그래서 지금 CSS를 보니까 여기 ID Lightbox 오버레이에다가 뭐가 있습니까? 화면에 다 차지하게 돼 있는데 정작 뭐가 없어요? 오페서티가 없다고요. 이 오페서티는 언제 들어와? Lightbox에 Visible이라는 클래스명이 있으면.
HTML은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를 클릭하면 얘한테다가 비저블이라는 클래스명을 넣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의 라이트 박스 안에 있는 이 녀석을 저 밑에 비어있던 이 자리에 넣어주겠다고요. 앞에 데이터라고 시작하는 거 만약에 이게 없으면 구현을 해서 여기 안에 속성을 가져와 라고 해서 저게 넣어주는 걸 작성은 할 수 있지만 웹표준 검사하면 오류 나옵니다. 왜 오류 나오냐면 HTML에서 작성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속성값 해서 HTML이 애초에 만들어질 때 속성, 이 속성엔 이런 걸 써, 이 속성엔 이런 걸 써 라고 했지만 이런 속성은 만든 적이 없습니다. W3C에서. 그러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것들 사용자 속성이라고 했어요. 사용자 속성은 반드시 데이터라고 하고 대시하고 쓴다고요. 그러면 웹표준 검사할 때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얘를 클릭했을 때 요건 작은 이미지고 얘는 큰 이미지라고요. 이미지스 폴더에 가보실까요? 이미지스 폴더에 가보시면 썸이 있고 얘가 있을 거라고요. 들어가 봅시다. 썸이 있고 얘가 있다고요. 썸은 작은 이미지. 크기가 안 나오네. 썸은 800에 533짜리고 얘는 몇 짜리냐? 예, 좀 더 크죠? 2000에 1333짜리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얘가 보이다가 클릭하면 더 크게 보겠다고 지금 클릭을 한 거니까 큰 이미지가 나와야 된다고요. 같은 이미지를 확대해서 축소해서 보여주면 그건 의미가 없고요. 얘를 크게 해서 요 이미지로 나오게 할 거라고요. 원래는 이게 보이다가 클릭하면 얘가 보이게끔 지금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볼까 합니다. 자, 아까 슬라이드 했던 거보다는 CSS 확인했던 거 다 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누구를 클릭해서 할 일을 작성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 LI를 클릭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A를 클릭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 이벤트를 작성을 해야 되겠어요. 자, 누구를 클릭했다라고 할 거냐면 A를 클릭했다라고 할 겁니다. A 안에 이미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미지를 클릭했다라고 해도 돼요. 이미지 안에 요게 있으니까 이미지를 클릭했다라고 해도 되겠군요. 자, 일단 스크립트로 가서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변수를 잡고 그 변수를 클릭했을 때 할 일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때에 라이트박스라는 걸 하나 만들 거예요. 함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얘를 클릭을 할 때, 요걸 클릭을 할 때 얘가 가지고 있는 요 속성을 가져와서 여기에 넣어줘 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함수를 안 만들고 그냥 써도 되지만 저는 함수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함수의 이름은 function 함수의 이름은 lightbox 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블러블러블러 해서 작성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 라이트박스 효과는 실행하자마자도 실행이 되게끔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써놓기만 하면은 마치 변수의 값을 저장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한 거하고 똑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가 할 일을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일단 변수를 지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변수를 누구를 지정을 할 거냐면 갤러리도 하고 갤러리 안에 얘도 할까 아니면 이미지만 할까.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자, 지금 상태에서도 지금 누굴 클릭하게 되어 있냐면 얘가 요 ID 오버레이가 이미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CSS를 보면 얘가 올라와 있다고요. 자, 그래서 라이트 박스 얘가 있을 때,
저는 누구를 클릭하면 할 일을 작성을 해볼 거냐면 그냥 바디 자체에서 클릭이 일어나면 할 일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클릭했을 때 이걸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해도 되고 문서 자체를 클릭했을 때 할 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얘를 지금 실행할 게 아니라 문서 자체를 클릭하면 할 일이라고 해볼게요. 다큐먼트에 얘한테다가 클릭 이벤트를 걸겠다고요. add 이벤트 리스너라고 해서 클릭 이벤트를 걸었을 때 할 일을 뭐로? 얘로 하겠다고요. 다큐먼트에 클릭이 생기면 바로 라이트박스 얘 함수가 실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다큐멘트는 문서 자체입니다. 문서 자체에 클릭이 생기면 할 일을 지금 쓰신 거예요. 자, 문서 자체에다가 클릭 이벤트를 연결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저 라이트박스라는 효과가 뭔 일을 하는지 볼 건데 일단은 클릭을 지금 문서 자체에 클릭을 한다라고 하면 클릭을 도대체 누굴 했는지를 알아올 필요가 있어요. 클릭을 누구를 했는지 알아오는 방법은 자, 아까 우리가 슬라이드 구현할 때도 좌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그 링크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링크의 기본 속성을 막으려고 함수에서 뭘 물고 들어왔냐면 이벤트를 물고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벤트에 prevent default에서 물고 들어왔었습니다. 그것처럼 얘도 클릭을 하면 이거 클릭하면 이 라이트박스가 작동을 한다라고 했고 라이트박스가 작동을 하면 여기에서 누굴 클릭했는지 그 자체 요소를 물고 들어옵니다. 그 자체의 속성을 이벤트라고 해볼게요. 또는 이라고 해도 되고 뭐라도 쓰기만 하면 돼요. 이벤트라고 해볼게요. 그럼 변수를 만들고 누굴 클릭했는지를 알아오겠다고요. 엘리먼트라는 변수를 만들고 이벤트에 타겟이라고 하면 엘리먼트에 뭘 클릭했는지 여기에 찍힙니다. 정말로 그런가? 콘솔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콘솔 로그 엘림에 뭐가 저장되나 확인을 해야 되겠죠? 열자마자 콘솔에서 확인을 하는데 이 라이트박스라는 함수는 언제 작동합니까? 문서를 클릭했을 때 작동하니까 클릭을 했을 때 뭐가 클릭되는지 콘솔에 찍히는 거를 확인을 해보자고요. 저장하시고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파이어폭스를 좀 보고 있고요. 콘솔도 띄워볼까요? 콘솔을 이렇게 띄우고 제가 클릭을 해요. 자, 클릭을 했더니 제가 지금 이미지를 클릭했거든요. 이미지를 클릭했더니 네가 클릭한 건 이거야 라고 해서 나오고 있고 두 번째 클릭해 볼게요. 두 번째 클릭했더니 네가 클릭한 건 얘라 라고 해서 이렇게 내가 누구를 클릭하는지 저 어디에 ELEM 엘리먼트라는 저 변수명에 콕콕 찍히고 있다고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게 누굴 클릭했는지 알 방법이 생겼어요. 여기에 엘리멘은 누굴 클릭했는지 찍히고 있대요. 그러면 이렇게 찍히고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만약에 첫 번째 거 얘를 클릭을 했다면 여기 이 주소 말고 라이트박스에 있는 이 주소를 가져와서 아까 HTML에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된다고요. 그걸 지금 스크립트로 짜려고 한다고요. 자, 누굴 클릭했는지 알아오는 방법이 생겼어요. 타겟이라고 해서 요 물고 들어온 녀석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대요. 확인됐으면 콤마로 바꿀게요. 자, 콤마로 바꾸고 만약에 걔가 아이디가 있다면 아이디도 가져오는 방법을 써볼게요. 엘리멘 아이디라고 해서 요 변수명에 저장되어 있는 그게 이미지든 아이디든 간에 만약에 걔가 아이디가 있으면 get 아이디나 클래스명이나 이런 것들은 속성이지 않습니까? 속성은 영어로 attribute였으니까 get attribute 하면
어트리뷰트 중에서 id를 가져오라고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id가 있다면 id는 여기에 저장이 된다고요. 자, 지금 변수를 2개 만들었고 하나 더 만들게요. 자, 변수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아까 클릭을 해보니까 당신이 클릭한 건 이겁니다 라고 해서 잘 나오는데,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누구한테다가 HTML에 얘한테다가 얘의 소스에다가 값을 넣어줘야 된대요. 얘가 지금 누구냐면 라이트박스에 이미지라는 아이디가 있습니다. HTML에서 얘한테다 뭔가 시켜야 되니까 얘도 변수로 저장을 해놔야 되겠다고요. 아이디가 있으니까 카피 변수명 라이트 박스의 이미지라고 해볼게요. 자, id를 이용해서 변수명 라이트 박스 이미지에다가 저장해 주세요. 누구? id 라이트 박스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여기 라이트 박스 이미지라는 변수 안에 저장을 해달랍니다. 작성해 주십시오. 다큐먼트에 get element 요소를 가져온다고요. 뭐를 가지고? by id명을 가지고, id명이 뭐랍니까? 라이트박스 이미지래요. 자, 이렇게 해서 변수명 라이트박스 이미지에다가 id명 라이트박스 이미지를 가져왔으면 변수 또 잡을게요. 우리가 얘한테 왜 얘를 변수로 가져왔냐면 HTML에서 얘의 소스를 넣어야 되고 또 뭐 해줘야 된대요? 지금 스크립트로 할 일이 크게 2가지가 있었어요. 이미지의 소스를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로 경로를 넣어주는 거 하나랑, 얘가 지금 안 보이고 있잖아요. id 라이트박스 오버레이가 지금 안 보이고 있는데 언제 보인답니까? 걔한테 뭐가 있으면? 클래스명 뭐가 있으면? 얘가 지금 안 보이는데 이게 언제 나타난답니까? 얘한테 클래스명이 visible이 있으면 나타난다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다가 클래스명 visible을 넣을 수 있으려면 이것도 변수로 잡아놔야 얘한테 일시키기가 편하겠죠. 그죠? 라이트박스 오버레이도 변수를 잡겠다고요.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변수를 잡겠다고요. 이렇게 변수를 잡아야 라이트박스한테 일을 시키기도 편하고 라이트박스 안에 이미지한테도 일을 시키기가 편할 거라고요. 미리 변수로 이렇게 잡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이미지를 클릭하면, 지금 아까 콘솔에서 보니까 이미지를 클릭하면 당신이 클릭한 건 얘야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걸 왜 알아와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 데이터 라이트 박스 안에 있는 요거를 누구한테 얘의 이미지의 소스로 넣어줄 거라고요. 이거를 저장할 그릇이 필요해요. 요거 그릇 하나 더 만들죠. new image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new image에는 어떻게 쓸 거냐면 new 새로운 거 이미지라는 걸 작성을 해 볼게요. 자, 새로운 이미지 요소를 생성하는 게 저 new image라고요. 만약에 저건 어떻게 쓰실 수 있냐면 지금 new image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이라고요. 자, 얘가 뭐 하냐면 새로운 이미지의 요소를 만들어 준대요. 예를 들어서 주소로 먼저 처리를 하면 지금 이미지에 만약에 이미지에다가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요. 변수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변수를 이미지라고 하고 new에 이미지라고만 하면 이미지 태그를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다가 소스에다가 값을 예를 들어서 my image라고 해서 png를 넣어 놓으면 요 새로 생긴 이미지 소스의 값을 이걸로 바꾼다고요.
즉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된답니까? 여기에 이 소스를 지금 비어 있는데 얘를 넣어줘야 된다고요. 이 소스를 넣어주는 게 요 스크립트라고요. 그래서 얘 요소를 선택을 해야지만 걔한테다가 소스라고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새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클릭을 하면 저 new 이미지라는 거에다가 이미지 소스를 저장을 해야 된대요. 클릭을 하면 지금 저 함수 안에서 계속 작성하고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할 일 작성을 한번 해볼 건데, 만약에 클릭을 했을 때 하면 볼게요. 우리가 클릭을 하면 아까 검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클릭을 했을 때 만약에 그 녀석이 데이터 라이트 박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데이터 박스 라이트 박스라는 그 안에 밸류를 가지고 와서 변수명 어디에 저장을 할 거냐면 여기에 저장할 거라고요. 여기에 저장하면 그거를 새로운 이미지 소스로 넣어 줄 거예요. 자, 그게 되는지부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클릭한 그 요소가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냐면 속성 중에 라이트 박스라는 이 속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if 이 조건이 참일 때 할 일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클릭한 그 요소가 뭘 가지고 있으면 속성 중에 데이터의 라이트 박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라고 했어요. 클릭한 그 녀석은 지금 어디에 저장되고 있었죠? 아까 콘솔에서 확인해 보니까 클릭한 그 녀석이 아까 콘솔에서 확인을 했을 때 이렇게 확인해서 나온 거 이거 뭐 검사한 거였어요? 변수명 어디? 이미지 소스하고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 아까 콘솔에서 누구를 확인한 거였냐고요? 얘를 확인한 거였잖아요. 클릭한 거의 엘리먼트가 어디에 들어온대요? 그 이미지가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 이미지에 이게 변수명 누구예요? 엘림입니다. 엘림에 뭐가 있으면 써볼게요. 엘림이 has attribute에서 attribute는 속성이라고 했고 지금 get attribute는 뭡니까? attribute 나온 것만 또 정리를 해볼게요. get attribute는 클릭한 요소의 속성 중에 여기에다가 A라고 해볼게요. 앞에 선택한 녀석의 앞에 A 이게 A, B라고 하자. A 요소에 속성 중 뭘 가져오는 거야? B라는 A 요소에 B라는 속성의 값을 가져온다고요. 얘는 A, B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A 요소가 B라는 속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고요. 있으면 true가 나오는 거고 없으면 false를 변화를 합니다. 얘는 A가 가지고 있는 B라는 속성의 값을 가져오는 거고 얘는 A라는 속성에 B라는 어트리뷰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거라고요. 이렇게만 하면 이게 만약에 이제 여기 뒤에 써야지 뭐가 있는지 지금 우리가 검사하는 거예요. 라이트 박스 HTML에 보면 뭐가 있는지 데이터의 라이트 박스라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할 거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클릭을 했더니 그 녀석이 이미지고 그 이미지가 뭘 가지고 있대요? 데이터의 라이트 박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안에 값을 가지고 와서 이미지의 경로로 넣어줄 거라고요. attribute와 관련된 게 지금 새로 두 개가 나왔어요. get attribute, has attribute. 자,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을 때의 할 일을 적어 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이미지를 클릭을 했으니까 이미지가 로드가 되면 이미지가 다 로드가 되면 얘에 뭘 가져올 거냐면 지금의 소스를 가져올 거예요. 지금의 소스를 가져와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미지가 로드 되면 할 일이라는 걸 써볼게요. onload가 있습니다. onload는 화면에 로드가 되면 할 일입니다. 그럼 뒤에 할 일이 있어야 되겠네. 자, onload 돼서 할 일을 적어 보면 뒤에 이렇게 씁니다. 펑션 할 일은 이렇게 쓴다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지금 누구의 소스를 가져올 거냐면 저 밑에 누구의 소스를 바꿀 거냐면 얘의 소스를 바꿀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소스를 일단 확인을 하고 그게 뭐든 간에 바꿔버릴 거라고요. 얘가 누구냐면 라이트박스 id 라이트박스 이미지였고 id 라이트박스 이미지는 아까 변수명 어디에 저장해 놨습니까? 예, 라이트박스 이미지에 저장해 놨어요. 얘에다가 아까 이미지의 경로를 바꾸는 건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죠? 이미지의 경로를 바꾸는 건 이미지라고 하고 소스라고 하고 여기에 뭐가 들어와? 새로운 값이 들어오면 그걸로 바뀌는 거라고요. 해볼게요. 얘가 있고 이것도 써볼까? A source는 B라고 하면 A 요소의 속성 중 A 요소의 source의 속성의 값을 B로 교체한다. 또는 없으면 넣어주는 거기도 하고 있어도 얘를 바꾸는 거라고요. 자, 지금 A가 누구냐면 얘입니다. 얘를 source라고 해서 뭐로 바꾼대요? 클릭한 녀석이 가지고 있는 source로 바꿔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클릭하는 거냐면 이미지를 클릭을 했대요. 근데 이미지가 얘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클릭한 그 녀석이 지금 누구냐면 아까 콘솔에 봤을 때 요 녀석이라고요. 요 녀석이 가지고 있는 소스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넣어줍니다. 클릭한 그 녀석은 source라고 this라고 봤습니다. 여기에서 this는 사용자가 누굴 클릭하던 그 녀석이 됩니다. 제가 이번엔 두 번째 거를 클릭을 해봤어요. 콘솔에서 보면 새로 고침하고 두 번째 클릭해 볼게요. 두 번째 클릭하면 얘가 있다고요. 클릭한 녀석이 속성에 데이터 라이트박스라는 게 있으면 데이터 라이트박스 안에 있는 걸 가져와서 여기 라이트박스의 소스로 넣으래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궁금한 게 여기에 도대체 뭐가 찍히는지 궁금해요. 콘솔을 한번 찍어 볼게요. 아래에 있는 콘솔은 주석 처리하고 얘 콘솔 한번 찍어 볼게요. 콘솔 로그 누구? this의 소스에는 뭐가 있나 볼게요. 콘솔 로그 해서 this의 소스에는 뭐가 찍히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언제 작동합니까?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작동을 하니까 클릭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콘솔에서 확인을 해보실게요. 있고 제가 첫 번째 걸 클릭을 해봤어요. 해지의 오트리뷰트의 오타. 다시 콘솔. 잠시만요. 지금 제가 이미지를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클릭을 했더니 주소 표시줄에 보면 뒤에 샵이 있다고요. 샵이 있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새로 고침된 거하고 똑같다고요. 이걸 막아야 되겠어요. 소스로 가볼게요. 자, 얘를 클릭을 했을 때 링크의 기본 속성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링크의 기본 속성 여기 물고 들어오고 있어요. 물고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링크의 기본 속성을 막아도 되고 여기에서 막아도 상관없습니다. 안쪽에서 막아 볼게요. 이벤트 물고 들어온 거를 프리벤트 디폴트 해서 링크의 기본 속성 지금 뒤에 샵이 먹는 저 링크의 기본 속성을 막습니다. 자, 뉴 이미지에다가 가지고 와서 넣어준 다음에 기존에
기존에 얘는 비우겠습니다. 라이트 박스의 기존의 소스는 클릭하면 새 이미지를 넣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를 비울게요. 라이트박스 이미지의 소스는 다시 비우고, 클릭을 했을 때 비우고 밑에 써볼게요. 새 경로를 넣어볼게요. New Image Source는 얘가 가지고 있는 거 엘림에 get attribute 해서 attribute 데이터 라이트 박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한테다가 보이라고 비저블까지 일단 넣어 볼게요. 클릭을 했을 때 누가 보이게 할 거냐면 라이트 박스 얘에다가 비저블을 넣어주면 아까 화면에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클래스명을 넣어주는 건 클래스 리스트 였습니다. add 해서 넣어줄 클래스명은 비저블이니까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나타나는 것까지는 됐고요. 콘솔로 밑에 있는 것들을 좀 다시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여기에서는 아까 값이 찍히는 게 없었고요. 얘가 필요한가 의문이네. 이거 좀 주석 처리해 볼게요. 이미지가 로드가 안 되는군요. 자, 이미지를 일단 로드를 해주고 얘를 주석 처리하니까 클릭을 했을 때 클릭한 거에 이미지 소스를 가져오고 그거를 요 라이트 박스 이미지의 소스에다가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미지 자체를 일단 띄워주라고 돼 있어요. 지금 얘가 왜 필요하냐면 지금 HTML에 보면 얘가 화면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미지가 없으면 이미지 자체가 안 나와 버립니다. 이미지의 소스가 얘가 없으면 이 이미지 자체를 로드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코드는 저 이미지를 로드를 하란 얘기예요. 누구를? 얘를. 요 라이트 박스 이미지를 로드를 일단 하고 거기에 소스를 비우고 그 다음에 뭐 하랍니까? 거기에다가 얘가 데이터의 라이트 박스 이미지가 있는 녀석이니까 걔가 가지고 있는 요거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데이터 어트리뷰트에 저 속성의 값을 가져오라고요. 값을 가져옵니다. 그걸 어디에다가 여기에 가져와서 그게 뭐예요? 저기에 뭐가 저장되어 있습니까? 얘들 요게 저장되어 있다고요. 클릭하면 그거마다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라이트 박스의 속성의 값인 얘가 어디에?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요. 그거를 아까는 빈 걸로 해서 비웠고 이번에는 어떻게 다시 그걸로 채워 넣는다고요. 아까 얘 빈 이미지를 로드를 하고 그 이미지에다가 누구를 클릭한 녀석의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여기에다가 다시 넣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얘를 변수명을 콘솔에다 찍어보면 콕콕콕콕 찍히고 있을 거예요. 콘솔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콘솔 로그 했을 때 여기 안에다 이 코드가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찍어보면 콘솔로 볼게요. 이렇게 찍어보면 클릭을 했을 때 제가 두 번째 클릭했으니까 이렇게 값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이거를 지금 아까 새로이 로드한 얘의 뭐로 이미지로 넣어주고 있다고요. 여기 소스의 값으로 넣어주고 있어요. 누구를? 요 녀석을. 주석.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로드는 하긴 했는데 닫을 방법이 없어요. 다시 클릭하면 닫히게 해줘야 합니다. 다시 클릭하면 닫히게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비저블까지 들어와서 얘를 닫히게 하려면 이 주었던 클래스명 비저블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누굴 클릭할 때 지금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 요 녀석은 누구냐면 ID 얘라고요. 요 녀석한테다가 비저블이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넣었던 비저블이라는 클래스명, 이 클래스명을 다시 빼주면 저게 사라질 거라고요.
클릭하면 할 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뭐가 있었냐면 get attribute id에서 element id가 있었어요. 지금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어차피 우리가 클릭 이벤트를 누구한테 걸었냐면 다큐먼트에 걸었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지금 클릭하면 할 일을 작성할 필요가 없이 이거 하나에 다 묻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확인해 볼게요. 현재 버전 업로드 템프에 해드리겠습니다. 클릭을 했을 때 그 요소가 뭔지 확인하기 위해서 target이라고 했더니 아까 이미지가 내가 클릭해 1이면 1, 이미지 요소 2, 3 해서 그 요소가 무엇인지 저장을 여기에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걔가 id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id의 값이 뭔지 엘림의 id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id의 명을 밑에야 뭐 id로 가져오는 거니까 됐고, 얘는 이미지에 경로가 없으면 화면에 출력이 안 되니까 일단은 생성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new 이미지라고 해서 이미지의 속성을 생성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클릭을 했더니 그 녀석이 데이터 라이트 박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 조건이 참이라고 하면 지금 어쨌든 A 태그를 클릭하게 돼버리니까 A 태그의 기본 속성은 막아버리고 링크의 기본 속성 기본 기능은 막고, 이미지가 로드가 되면 요 새로 생성한 이미지가 브라우저 상에서 로드가 되면 할 일에서 어차피 이 이미지 로드한 거는 빈 이미지예요. 빈 이미지, 얘가 가지고 있는 빈 소스를 라이트박스 요 녀석의 소스에다가 바꿔서 이 줄만 보더라도 새로 생성된 이미지의 소스의 빈 속성이 들어갔으니까 제가 보기에 뭐가 군더더기냐면 얘가 군더더기예요. 라이트박스의 소스라는 걸 빈 거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클릭했을 때 이 어트리뷰트를 받아와서 그걸로 누구를 이미지 소스, 새로 생긴 이 이미지 소스의 소스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다고요. 얘를 비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석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클릭한 거가 가지고 있는, 얘를 클릭하면 요거, 만약에 얘를 클릭했다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거, 이 값들이 다 어디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 새로 생성된 소스에다가 들어오고 있다고요. 자, 어쨌든 그걸 가지고 누구의 요 원래 있던 이미지의 소스로 비게 해주고, 그래서 이미지가 나오긴 나왔는데 클릭하면 다시 닫아야 된다고요. 닫는 건 클릭을 했을 때 만약에 좀 전에는 우리가 화면을 열자마자 클릭하는 건 여기를 감싸고 있던 ID 얘가 아닙니다. 얘가 아니라 얘를 클릭할 수가 없어요. 얘를 왜 클릭할 수가 없냐면 얘한테 뭐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포인터 이벤트 난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열자마자는 얘를 클릭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지를 클릭해서 누구한테다가 얘한테다 비저블이 들어오면 이제 얘 포인터 이벤트, 막고 있던 포인터가 풀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클릭하는 건 누가 되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클릭해서 열리면 이건 이제 누구예요? ID 얘라고요. 이 상태에서 클릭하면 얘를 클릭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 상태에서 클릭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얘의 ID가, 이 클릭한 요소의 ID가 누구? 스크립트에서 클릭한 요소의 ID를 여기 ELEM-ID에다가 저장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열린 다음에 클릭하는 건 ID일 거고, 그 ID가 뭐랑 일치하는지 검사를 할 거냐면 여기서 클릭한 요 ID가 HTML 좀 잠깐 볼까요? 여기에서 얘한테는 클릭한 게 이미지이거나 또는 얘이거나 입니다. 클릭을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화면을 볼게요. 지금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어디입니까? 이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 ID 오버레이고, 그럼 여기는 이미지라고요.
사용자가 여기를 클릭하든 여기를 클릭하든 지금 닫고 싶은 거라고요. ID 누구? ID 오버레이 이 부분을 클릭을 하든 하거나 또는 여기 이미지 ID 얘를 클릭을 하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클릭을 해도 뭐가 닫히게? 이게 다시 닫히게 해줘야 된다고요. 누가 닫히게? 이 비저블이 들어가서 나타났던 저 ID 라이트 박스 오버레이에다가 빼줘야 된다고요. 스크립트를 조건이 두 개가 있다고요. 자, 지금 요 중괄호에서 클릭을 했을 때 얘가 데이터의 라이트 박스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하라고 했고 그 밑에다가 if문을 하나 작성을 해서 이 조건이 참이면 자, 지금 여기에서 이미지 경로 넣어주는 if문은 여기서 끝났어요. 끝났고 새로운 if문을 지금 작성하고 있다고요. 이 조건이 참이면 할 일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참이냐면 열어서 걔가 id명 뭐를 가지고 있으면 얘를 가지고 있거나 클릭을 했을 때 이 이미지를 클릭할 수도 있으니까 id명 얘를 가지고 있거나 이걸 클릭하거나 이걸 클릭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클릭을 했더라도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클릭했는지 보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A라는 조건이 있고 B라는 조건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 앰퍼샌드 두 개입니까? 아니면 버티컬 바 두 개입니까? A라는 이건 무슨 뜻이었습니까? 이거는 A라는 조건과 B라는 조건 둘 다 참일 때 참인 거고 얘는 A라는 조건과 B라는 조건 중에 둘 중에 아무거나 참이거나 둘 다 참이거나 다 참인 게 얘였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가 필요하다고요. A라는 조건은 뭡니까? A라는 조건은 ELEM이라는 이 클릭했을 때 그게 id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장됐을 이 값이 뭐랑 일치하는지 검사하는 거예요. 이게 뭐랑 일치하는지 id 카피할게요. 라이트 박스의 오버레이 얘랑 일치하는 건지 또는 짝대기 두 개 ELEM의 값이 누구랑 일치하는지 이미지를 클릭할 수도 있다니까요. 이미지가 id명 라이트 이미지니까 얘를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이 조건 또는 이 조건이 참이면 이 전체 조건이 참이 돼서 그 다음에 있는 중괄호를 실행을 할 거라고요. 검은색 부분을 클릭하거나 안에 이미지를 클릭하거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얘가 클릭하면 얘도 지금 보면 HTML에서 보면 얘는 링크가 아니니까 링크의 기본 속성을 막을 필요까지는 없겠네. 그러면 그냥 쓸게요. 누구한테다가 클래스명을 빼준대요. 아까 클래스명을 넣어주는 거는 클래스의 리스트 add라고 했는데 클래스명을 빼는 건 뭐랍니까? remove였죠? remove 해서 빼줘 봅니다. 그래서 id를 클릭하든 안에 이미지를 클릭하든 주소를 뺄 수가 있습니다. 주소로 되어 있던 부분은 좀 지울게요. 전체 if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중간에 if문은 어디서 끝났습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어요. 좀 전에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얘가 이거를 뭐로 오해하냐면 변수명으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 글씨의 값이 이거랑 같은지 라고 하는 거니까 문자로 이렇게 처리를 할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확인 클릭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요거 문자 형태로 바꿔 주세요.